고 이건희 회장의 기증품 승금정 시회 화청. 터의 형세가 그윽하고 조용하며 시야가 탁 트인 아름다운 곳에 세워진 정자 승금정. 지역의 이름난 문인들을 불러 시와 풍류가 어우러진 낙성식을 기획한 전라감사 이시제. 그날의 풍경은 사라졌지만 여전히 많은 이들의 발길은 이곳을 향하고 있습니다. 전주 도심 속 시민들의 가장 편안한 휴식처 덕진연못. 시대가 바뀌고 도시의 풍경은 달라졌어도 이곳은 변함없이 시민들의 삶과 함께해 왔습니다. 지역민들에게는 유독 특별하고 더 마음에 담기는 풍경이 있죠. 전주 시민들에게는 바로 덕진연못이 그런 곳이 아닐까 싶습니다. 수많은 만남과 추억을 품어온 소중한 공간. 그런데 정작 이곳의 역사를 제대로 아는 분은 많지 않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추억 속 풍경을 넘어 천년 전주의 이야기를 품은 덕진연못을 알아가 보려고 합니다. 덕진연못의 대표적인 풍경. 바로 이곳의 상징과도 같은 연꽃인데요. 시와 낭만이 흐르던 옛 풍경을 찾아볼 순 없지만 이곳은 여전히 많은 시민들과 관광객들에게 전주다움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곳입니다. 축조 시기를 확실히 알 수 없는 덕진연못. 분명한 사실은 이곳이 일반적인 농업용 저수지와는 성격이 다르다는 겁니다. 덕진연못의 축조 시기와 목적을 추정할 수 있는 가설들 가운데 가장 오래된 시점은 후백제, 견훤이 전주로 도읍을 옮긴 때입니다. 견훤이 전주에 와서 풍수지리적으로 보니까 완벽한 산성이 둘러져 있습니다. 동구산성도 그 현지에 가서 보면 자연적으로 산성이 돼 있어요. 남구산성도 마찬가지예요. 서구산성도 딱 위에서 보면은 저쪽 김제 쪽에서 오는 적의 어떤 상태를 자연적으로 살필 수 있는 곳이거든요. 근데 단 하나 문제가 북쪽으로 물길이 흘러가면서 북쪽에서 오는 것에 이걸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북쪽의 어떤 길을 막기 위해서 덕진연못에 비보 풍수적으로 뚝방을 조성하고 그 위에다 나무를 심고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건방이 허한 곳이기 때문에 사실은 한쪽이 비어 있으면 나쁜 애군이 들어오거나 또는 복이 나가지 못하게 하는 어떤 비보적인 장치들을 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제방을 쌓아서 그러한 허한 기운을 막는 의미가 있고, 전주의 진산이 이제 건지산인데, 근데 그 건지산 자락이 덕진연못에 와서 끊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주맥이 끊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가련산으로 잇고, 그리고 그게 이제 서쪽 능선으로 이어지는 그러한 어떤 공간의 어떤 틀들을 가두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풍수적으로도 그 지역이 중요한 어떤 지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덕진연못에 대한 첫 공식적인 기록. 1481년 발간된 동구겨지 승람. 덕진지는 부의 북쪽에 있다. 여러 산봉우리가 이어져 있으나 중간에 한 구역이 뚫려 있다. 전주의 지세가 북서쪽이 허하므로 제방을 쌓고 물을 모아 넓고 큰 바다의 형상을 만들었다는 내용입니다. 문헌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기는
동국여지 승람이 만들어진 1481년 이전에 있었다라고 하는 정도가 문헌에서 확인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입니다. 다만 이제 덕진 제방이 만들어진 시기가 풍수하고 관련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해석이고, 그렇게 본다면 풍수 사상이 강하게 있었던 시기, 적어도 13세기, 12세기 이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추정을 해볼 수 있죠. 또한 이곳은 전주에서 관리로 일한 이규보의 기록을 통해 고려시대 용왕제를 지낸 곳으로 추정되기도 합니다. 적어도 1000년이라는 전주의 시간을 품어온 덕진연못. 기록들을 통해서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건 이곳은 처음부터 특별한 의미를 지닌 신성한 공간이었던 건데요. 풍년과 안녕을 기원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곳이기도 했죠. 정확한 축조 시기를 알 수는 없지만 조선시대 이미 전주를 대표하는 명승지로 자리를 잡은 덕진연못. 특히 이름난 연꽃 명소로 시인과 선비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또 1년 중 양기가 가장 왕성하다는 단오와도 연관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전주 시민들에게 있어서 덕진 연못은 단오날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일제시대 때 기록들을 보면 이 단오날의 풍경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많은 사람들이 운집해 있고, 단오날에 사람들이 전주 덕진 연못에 모이는 것은 어떻게 보면 즐거운 어떤 행사를 하기 위한 최적화된 장소였을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곳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을 하니까 다양한 의례들이 이제 진행될 수 있었겠죠. 그래서 축원하거나 뭔가를 하늘에 빌 때는 거기에 합당한 공간적인 분야가 뒷받침돼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 깊은 연못을 가지고 있는 덕진 연못은 그러한 것들을 기원하거나 함께 즐기거나 하는 좋은 어떤 장소성을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주목의 관리로 부임한 고려의 대문장가 이규보. 그가 남긴 동국이상국집을 보면 전주에서 용왕제, 즉 기우제를 지냈다는 기록이 있는데, 그 장소로 추정되는 곳이 바로 덕진연못입니다. 용왕제, 단오제와 같은 전통적인 물맞이 의식들이 덕진연못에서 행해진 겁니다. 조선 왕조 발상지라고 그래가지고 폐영이라고 하는데, 폐영, 희병, 폐영에서 10가지 아름다운 곳에 노래를 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덕진연이에요. 이 물은 아주 신성한 물이라서 용왕님이 살고 계신다고 믿은 거예요. 근데 그 용왕님은 오풍시부의 능력을 가졌다고 얘기를 해요. 5일에 한 번씩 바람을 불게 하고 10일에 한 번씩 비를 오게 한 능력이에요. 그와 같은 능력을 가진 용왕님이 이 물속에 살고 계신다. 음력 5월 5일 단오, 설날, 추석, 한식과 함께 우리 민족의 4대 명절로 꼽히는 날입니다. 전주 시민들은 단오날이면 덕진연못으로 나와 한 해의 안녕을 기원했는데요. 그래서 단오날의 경우에는 그 해의 농사의 어떤 풍요를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중요한 절기적인 행사이기 때문에 어떤 풍년을 기원하는 일정한 의례를 행하기도 하고 서로의 건강을 축원하는 그러한 의미들을 담고 있는 행사죠. 단순히 경치를 즐기는 곳을 넘어 잠시 일상을 내려놓고
많은 시민들이 함께 모여 공동체의 정을 나눈 곳. (1938년) 진행된 단오제 당시 무려 3만 명의 사람들이 몰려들었다는 기사가 쓰일 만큼 암울한 시대에도 가장 전주다운 풍경이 펼쳐지곤 했습니다. 단오날이 시작되면은 그날은 이제 모든 홈이나 경이나 이런 것들 다 놓고 시민들이 그때는 한복 하얀 옷을 입고 덕진 연못에 전부 다 모여가지고 옛날에는 소나무가 많이 있었다고 그래요. 소나무 밑에 이제 그 시원한 곳에 모여가지고 머리도 감고 뭐 술도 마시고 장구도 치고 그야말로 이제 덕진 단오제는 시민들의 축제였습니다. 예. 당시의 풍경을 그려볼 수 있는 행사들이 매년 단오마다 재현되고 있는데요. 몸에 부스럼이 난다든지 네. 또 하나 속병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것을 치유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했겠죠. 그곳이 바로 혹시 그렇죠. 이곳이었군요. 예, 그것이 바로 이 물로 씻으면은 부스럼도 낫는다고 없어지고. 해서 아주 큰 잔치가 벌어졌던 곳이 바로 덕진공원의 문어미 다리 밑에 물탕 거리예요. 1년 365일 동안 갇혀 살던 아녀자들이 그날 하루만은 자유를 만끽할 수 있는 날이군요. 그렇대요. 그런 네. 이야기가 내려오는 것이 이곳이에요. 예전과 비교하면 지금은 외형적으로도 그 모습이 많이 달라진 덕진 연못. 그러나 오랜 세월에도 불구하고 이곳의 연꽃만큼은 그 명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덕진 연못에 있는 연꽃은 네. 전에 내려온 말로는 1000년이 넘었대요. 그럼 제가 지금 1000년 동안 살아온 연못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서 나오는 향기가 넘실넘실해서 나한테로 들어올 때 그 취향은 탄성을 지르지 않는 사람이 없거든요. 덕진 채련이라고 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덕진 채련. 그게 전주 팔경의 하나다. 그런 전주 의미로 들어온 거죠. 팔경의 하나군요. 이게 꽃이 만개한 게 아니고 이렇게 맺어진 봉우리 때 네. 바로 함담이라고 하는데 연꽃의 봉우리를 함담. 담. 시인 묵객들도 와서 시도 쓰고 그림도 그렸고 절로 써지겠어요. 그리고 일반 시민들도 와서 이걸 요사이 말로 만끽했다? 네. 그러겠죠. 아, 너무 신기하네요. 1000년 전의 사람들의 생각과 지금 제가 생각하는 게 또 비슷했다는 게 역시 한국인의 네, 그렇죠. 그 역사는 담겨 있나 봐요. 세월의 질곡을 견디고선 덕진 연못. 특히 일제강점기 당시 이곳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한 개인의 사설 공간으로 공원의 모습을 갖추게 된 겁니다. 연꽃에 취한다는 뜻의 취향정이에요. 취향정. 네. 아, 이 고장의 능력가인 네. 박기순이라는 분이 자기의 치적을 남기기 위해서 이 정자를 짓고 네. 이 정자에서 시화회를 열었던 곳이에요. 그렇구나. 어머. 방금 치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를 위해서 공을 세우신 분이신가요? 좀 그건 이런 네. 거예요. 당시 그 박기순은 아주 열렬한 친일파였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부를 축적하고 있었는데 또 하나 네.
그것을 다시 전주시에다가, 당시는 전주부, 네. 전주읍에다가 기증을 했어요. 이 덕진 연못을 대표하는 최고의 명소거든요. 네. 가장 오래된 건물이고, 여기를 덕진 채련이라고 해서 네. 전주 8경의 하나인데 네. 그 대표적인 게 치향정이란 말이에요. 아, 음. 일제산지 청산하려고 막 그런 움직임이 있었잖아요. 예. 근데 이렇게 남아있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그것은 이곳에 사는 주민들이 네. 일제 잔재도 하나의 역사다. 그래서 그것도 역사적으로 남겨야 된다고 해서 이 공원을 정비할 때 이고장 주민들이 존치를 원해서 지금 존치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남겨야만 우리 같은 후세, 그렇죠. 후대 사람들이 좀 더 기리고 역사를 그렇지. 새기고 그래. 미래를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예, 그러죠. 그런 의미에서 이고장 사람들이 그런 운동을 벌였던 거예요. 일제강점기 중추 원참의 전주 농공은행장 등을 역임하면서 호남 평야의 쌀을 내다 팔아 큰 이득을 얻은 박기순. 그 돈을 기반으로 땅 부자가 되었는데요. 1917년 덕진 연못에 30년 사용 허가를 얻은 뒤 자신의 회갑을 기념하며 취향정을 건립했습니다. 1917년에 이제 박기순이 유원지 개발 계획을 수립을 하게 되고 현재의 모습은 그때 만들어진 공간의 개념입니다. 요즘으로 하면 은행장의 역할들을 좀 하기도 하면서 재력을 모았는데 알려진 바로는 미국을 통한 어떤 부의 축적이 있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덕진공원은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면서 그리고 전주 시민들에게 뭔가 보여주기 위한,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은 전북대학교 부지입니다만 근대 체육시설과 인접해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오면서 근대 체육시설 공간이 그 전북대학교 구정문 일대에 들어서게 되는데 바로 덕진연못은 그 배후에 있죠. 그러니까 근대 체육시설과 유원지라고 하는 어떤 즐길 수 있는 공간들을 같이 묶는 이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일제시대에 들어오게 되면 이제 소풍 문화들이 본격화되는데 그럴 때 최고의 장소는 사실은 덕진 연못이 최고의 장소였고 무엇보다도 바로 그 인근에 철도가 놓이게 되죠. 지금은 없어진 역이지만 덕진역이 예전에 있었고 기차를 타고 덕진역에 내려서 연못을 가는, 그러니까 거기에는 전주의 사람들이 대체로 80년대까지는 정말 소풍 가는 지역 중에 하나였죠. 지금은 이제 도시가 커지게 되고 교통이 발달하면서 이제 시민 공원이 되어 있지만 현재 전북대학교의 상당 부분의 부지를 포함한 부지는 거기가 이제 조선 왕실과 관련된 조경단이 있었던 곳이기 때문에 그 일대는 그렇게 쉽게 개발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함부로 나무를 벨 수도 없고 함부로 농사를 지을 수도 없는 그런 신성한 지역 끝에 덕진연못이 놓이게 된 거고요. 일제강점기 때의 그 지역 인근에 이제 유원지 체육시설들을 만들고 유원지 개발을 하는 것도 일본의 어떤 조선 왕실의 색깔 지우기 뭐 이런 것과도 연결되어 있다고 과도하게 해석하자면 충분히 가능한 해석일 수 있습니다. 뜨거운 논란의 중심에 있기도 했지만 덕진연못은 여전히 전주의 오랜 역사와 정취를 품은 대표적인 곳으로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천년의 세월 동안 전주의 이야기를 켜켜이 쌓아온 덕진연못엔 시민들의 일상이 지금도 흐르고 있습니다. 그 가치와 역사가 변함없이 이어져 전주의 미래를 빛내는 명승지로 오랫동안 사랑받길 기대해 봅니다. 전주 덕진공원의 새로운 역사를 어떻게 써내려갈지 많은 고민과 연구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자손들에게, 자식들에게 뭔가 설명을 해주고 교육할 수 있는 기능들이 조금 더 보완돼서 쉽게 설명될 수 있다면 덕진공원은 단순히 어떤 공원의 의미, 연못의 의미를 떠나서
전주의 정신이나 전주의 역사를 설명해주고 우리가 전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교육의 장으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전주다운 전주만의 명소로 사랑받을 덕진연못. 지역의 문화와 역사, 시민들의 삶이 어우러진 이곳의 시간은 이제 미래를 향해 흐르고 있습니다.